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한가운데 은혜빛 교회가 서 있었다. 하얀 종탑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마당엔 성도들이 웃으며 모여들었다. 겉으론 평온하고 경건했지만 그 속엔 서로를 엿보는 시선과 말 못할 비밀들이 얽혀 있었다. 꽃꽂이를 하던 한 여인이 휴대폰을 귀에 댔다. 오선이 49, 교회 권사이자 은혜빛 교회의 보배라 불리는 여자. 겉으론 단정하고 온화하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는 눈과 빠른 계산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 은근히 가빠진 호흡이 묻어났다. 이번 분은 혼자 산지 오래돼서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생활 여유도 많고 무엇보다 속이 깊어요. 오늘 밤 가능하죠? 그녀의 시선이 마당을 훑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척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선희는 그 작은 표정과 동작에서 마음의 빈틈을 읽어냈다. 마당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다. 박정숙, 52, 교회 장로의 아내이자 은혜빛 교회 여자 권력의 정점. 품격 있는 차림과 얌전한 웃음 뒤로 교회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견제할 수 있는 냉정함을 숨기고 있었다. 정숙은 오래전부터 선희를 유심히 지켜봤다. 겉으론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저 여자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얽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정숙의 시선이 선희의 입술과 휴대폰 사이를 번갈아 오갔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은밀한 기류가 그녀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저 여자가 뭘 꾸미고 있는지 곧 알게 되겠지. 바로 그때 교회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이병수, 56, 퇴직 후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냉랭한 아내와는 대화조차 끊긴 채 살아가는 남자. 무심한 표정 속에 오래 묵힌 쓸쓸함과 허기가 깔려 있었다. 선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끝이 길게 머물렀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숙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폭풍이 바로 이 마당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은혜빛 교회 마당은 사람들의 웃음과 인사로 가득했지만 안쪽 친교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하얀 커튼 사이로 가을 햇살이 스며드는 그곳. 길게 놓인 테이블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넓은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꼬였다 풀렸다를 반복했다. 기다림 속에 묘한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향기가 먼저 들어왔다. 김서영, 42,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연애와 이별을 경험한 여자. 날씬한 몸매와 단정한 외모 뒤에 남자를 매혹시키는 본능적인 감각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교회 봉사 모임의 막내로 불렸지만 실상은 오선희가 주선하는 은밀한 자리에 자주 나오는 특별한 파트너였다. 서영이 커피잔을 들고 병수 앞에 섰다. 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손목에서 은빛 팔찌가 반짝였고 병수의 시선이 그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손끝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오늘 오신다고 해서 준비 많이 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낮고 끄트미 살짝 흔들렸다. 병수는 커피잔을 들어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두 잔이 맞부딪히며 유리 소리가 났고 그 순간 손끝이 스쳤다. 찰나였지만 그 짧은 접촉 뒤에 서로의 시선이 한 번 더 맞물렸다. 병수의 눈빛엔 오래 참아온 갈증이, 서영의 눈빛엔 은근한 초대가 담겨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선희는 입꼬리를 올렸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다. 친교실 문이 닫히고 남은 사람은 병수와 서영뿐이었다. 멀리 주방에선 설거지 소리가 났지만 이곳의 공기는 다른 온도로 달아올라 있었다. 서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병수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 움직임의 원피스 자락이 허벅지를 따라 흘러내렸고 병수의 시선이 그 선을 따라 무심히 내려갔다. 교회 자주 나오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병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나올 이유가 생긴 것 같네요. 둘 사이의 테이블이 갑자기 좁아진 듯 숨소리가 서로의 귀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서영이 손을 들어 컵을 옮기려다 병수의 손등과 부드럽게 스쳤다. 순간 둘 다 손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 병수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손이 따뜻하네요. 서영이 시선을 피하며 웃었다. 여기 아니 좀 덥긴 하죠. 그 웃음 뒤 병수는 그녀의 목선을 따라 시선을 올렸고 서영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 잔을 다시 들었다. 그 미묘한 긴장감이 오래 머물렀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박정숙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건 확실히 잡아야겠어.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난 은혜빛 교회 마당.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점심 봉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지만 박
박정숙의 시선은 딱 한 곳 친교실 문 앞에 고정돼 있었다. 어제 그 문틈 사이로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병수와 서영 마주 앉아 서로의 손끝을 놓지 않던 모습. 그 짧은 접촉 속에 오갔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정숙은 의도적으로 친교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안쪽에선 서영이 꽃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달콤한 향기가 은근하게 퍼졌다. 서영 씨, 요즘 참 바쁘죠? 정숙은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살짝 피했다. 네, 봉사 모임이 많아서요. 그때 창문 밖으로 이병수가 보였다. 하얀 셔츠에 재킷을 걸친 채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가 시선을 들어 창 안을 바라보자 서영의 손이 순간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깐 맞물렸고 그 짧은 순간에도 묘하게 숨이 달아오르는 기운이 감돌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오선희는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계획 안에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늦은 오후 병수는 시내 외곽의 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은 거의 없었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를 천천히 두드렸고 그 움직임엔 묘한 설렘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구두 소리가 카페 안을 가로질렀다. 김서영이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몇 가닥이 목선을 따라 내려와 있었다. 그 모습에 병수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기다리셨어요? 서영이 부드럽게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다. 가까이 앉는 순간 그녀의 향기가 공기를 타고 병수 쪽으로 스며들었다. 대화는 별것 아니었다. 날씨 얘기, 교회 얘기, 봉사 얘기. 하지만 그 말 사이사이에 눈빛이 오갔다. 병수의 시선이 서영의 입술에 머무는 순간 서영이 잔을 들어 마시는 동작이 느리게 이어졌다. 그 움직임이 병수의 호흡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다. 서영이 팔을 뻗어 테이블 끝에 냅킨을 잡으려다 그 손이 병수의 손등을 스쳤다. 순간 둘 다 손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 짧지만 깊게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다. 병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만나니까 더 좋네요. 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다음엔 좀 더 조용한 데로 갈까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 속의 온도가 확실히 변했다. 마치 이미 둘 다 다음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듯했다. 저녁 무렵 도심 외곽의 한 오래된 모텔 간판이 어둠 속에 불을 켰다. 비가 살짝 내려 골목 바닥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병수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핸들을 꽉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의 숨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손끝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조수석 문이 열리며 서영이 들어왔다. 검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는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향기와 젖은 머리카락이 좁은 차 안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차 안 유리창엔 서서히 김이 서렸고 빗방울이 그 위를 따라 흘렀다. 병수가 손을 들어 서영의 젖은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내렸다. 그 손길이 목선을 따라 내려가자 서영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여기 위험하지 않아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처럼 들렸다. 병수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무릎 위로 올리며 서로의 체온이 확실히 느껴졌다. 좁은 공간, 가슴이 오르내리는 속도가 동시에 빨라졌다. 서영이 살짝 몸을 기울여 병수 쪽으로 가까이 왔다. 트렌치코트 사이로 비치는 하늘색 블라우스 그리고 그 아래의 미묘한 곡선. 병수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섞이고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빗방울이 흔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주차장 입구를 지나가는 발소리에 둘은 동시에 몸을 살짝 떼었다. 하지만 이미 그 한 번의 거리 좁히기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다. 월요일 오전 은혜빛교회 사무실.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지만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다. 박정숙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귀만은 열려 있었다. 옆방에서 오선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네, 이번엔 확실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서로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정숙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어제라는 말에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주 카페에서 본 병수와 서영의 시선이 겹쳐졌다. 그 눈빛, 그 공기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병수가 들어왔다. 하얀 셔츠 소매를 걷고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내려와 있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그를 꿰뚫고 있었다. 아이고, 병수 집사님, 요즘 봉사에 참 열심히시네요. 병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류를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숙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끝에서 오선희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다. 정숙 권사님, 무슨 일로? 정숙은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선희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병수 집사랑 서영 씨 무슨 사이예요? 선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러나 그녀는 곧 익숙하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다. 정숙 권사님, 사람 마음이 좀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숙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외로움은 변명이 될 수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선. 선희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그 시선 끝에는 주차장에서 나란히 서 있는 병수와 서영이 있었다. 서영이 병수의 재킷깃을 가볍게 만져주고 병수는 그녀의 손목을 잠시 잡았다 놓았다. 짧지만 너무나 익숙한 손길이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똑똑히 눈에 새겼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저녁 7시 교회 근처의 작은 한정식집. 손님은 거의 없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다. 김서영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박정숙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와 진주 귀걸이, 단정한 미소.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서영은 그 미소 속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서영 씨, 앉아요. 정숙이 부드럽게 손짓했다. 서영이 자리에 앉자마자 정숙은 바로 차를 따라주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교회에선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요즘 서영 씨 얘기가 자꾸 들리네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힘을 가졌다. 서영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 그냥 봉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정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이병수 집사님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에 서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했다. 저 무슨 말씀인지 내가 괜히 묻는 줄 알아요? 정숙의 눈빛이 찻잔 위에서 서영을 깊게 파고들었다. 교회 사람들은 겉으로 웃어도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어떤 손길이 몇 초 머물렀는지 그런 건 더 잘 기억하죠. 서영은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정숙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서영 씨, 난 당신을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이 권사 밑에 있으면 오래 못 가요. 그 순간 서영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숙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 편이 되면 내가 지켜줄게요. 식당 안의 조명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두 사람 사이엔 이미 거래와 협박이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 10시 서영의 원룸. 좁은 방 안 테이블 위엔 아직 식히지 못한 차와 정숙이 건넨 명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영은 명함을 집어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내 편이 되면 지켜줄게. 정숙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이병수라는 이름. 서영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 통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영 씨,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병수가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일이 끝나도 계속 당신 얼굴만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영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머릿속엔 정숙의 말이 계속 스쳤다. 교회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어떤 손길이 몇 초 머물렀는지. 서영 씨? 병수의 목소리에 서영은 정신을 차렸다. 아, 그냥 피곤해서요. 오늘은 좀 쉬고 싶네요.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서영은 무심코 커튼을 젖혔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골목 건너편 가로등 밑 누군가가 서영의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실루엣은 분명 여자였다. 서영은 커튼을 재빨리 닫았다. 숨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멀리 은혜빛 교회 근처의 한 카페. 오선희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메시지 창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서영 씨, 오늘 박정숙 권사랑 만났더군요. 선희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내 사람을 건드려? 다음 날 오후 은혜빛 교회 지하 봉사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졌다. 김서영이 들어서자 오선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한 투피스 차림에 손엔 따끈한 차가 담긴 머그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엔 평소보다 더 깊은 계산이 숨어 있었다. 서영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네. 선희가 차를 건네며 앉았다. 박정숙 권사 만났다고 하더라. 서영의 손이 컵을 쥔 채로 멈췄다. 그게 우연히 식사하자고 해서. 선희는 웃음을 거두고 목소리를 낮췄다. 서영 씨,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정숙 권사? 그 사람은 자기 이익 아니면 아무도 안 봐. 서영이 고개를 숙이자 선희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내가 서영 씨한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줄게.
병수 집사 같은 그런 남자들보다 훨씬 돈 많고 조심성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번만 잡으면 빚 다 갚고도 남아. 순간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목 뒤가 서늘해졌다. 병수와의 관계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 눈빛, 그 손길,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들.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서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미소 지었다. 생각할 거 없어. 기회는 오래 안 기다려. 그 순간 봉사실 문이 열리며 병수가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서영과 선희 사이를 번갈아 훑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눈빛이 굳었다. 봉사실 문이 닫히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병수는 천천히 서영 쪽으로 다가왔지만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미소와는 달리 무겁고 날카로웠다. 무슨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병수의 목소리는 평온한 척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서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냥 봉사 일정이요. 봉사 일정? 병수의 시선이 선희 쪽으로 향했다. 선희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네, 병수 집사님. 요즘 서영 씨가 너무 바빠서 건강이 걱정돼서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병수의 의심을 풀어주기엔 부족했다. 그는 서영을 바라보다가 낮게 한마디를 던졌다. 다음부터는 나도 같이 앉아 있으면 좋겠네요. 서영은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봉사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박정숙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숙은 안쪽에 세 사람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균열이 시작됐어. 저녁 은혜빛 교회 근처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병수 앞에 박정숙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았다. 집사님, 요즘 교회 오시는 게 참 자주 보이네요. 정숙의 미소 속에는 미묘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네, 뭐 봉사도 있고. 병수가 시선을 피하자 정숙이 잔을 살짝 돌리며 낮게 말했다. 서영 씨하고 요즘 많이 가까워 보이던데. 그 말에 병수의 손이 컵 위에서 멈췄다. 정숙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괜한 걱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말이에요. 그 사람 예전에 다른 남자랑도 그런 적 있었어요. 병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정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혹시라도 병수 집사님만 그런 줄 알았다면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겁니다. 같은 시각 시내 외곽의 한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 아래 서영은 오선희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이 반쯤 비워져 있었고 서영의 손끝은 잔을 잡은 채로 미세하게 떨렸다. 서영 씨,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아요. 선희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번에 소개할 사람 돈은 물론이고 입 다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병수 집사? 그 사람은 오래 못 가. 서영은 대답 대신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 입안에 퍼지는 알코올보다 선희의 말이 더 강하게 목을 조였다. 정숙 권사 쪽으로 기울면 난 서영 씨를 더는 지킬 수 없어. 선희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 숨은 위협은 분명했다. 서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생각해 볼게요. 카페에서 병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그 맛은 이미 씁쓸하게 식어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서영은 와인을 기울였지만 목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둘 사이의 균열은 이렇게 동시에 깊어지고 있었다. 저녁 8시 서영의 원룸. 방 안에는 미묘하게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병수는 창가에 서 있었고 서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믿음이 아닌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서영 씨,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정숙 권사가 보여준 그 사진 그냥 장난이에요? 아니면? 병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서영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런 사진 하나로 사람 판단하는 거 나한텐 더 큰 배신이에요. 병수의 눈이 흔들렸다. 배신? 난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서.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나를 의심하는 대신 날 믿었어야죠.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병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 시각 은혜빛 교회 앞 골목. 박정숙은 코트를 여미고 있었다. 멀리서 서영이 택시에 오르는 걸 보고 그녀도 조용히 뒷차에 올라탔다. 택시는 20분쯤 달려 시내 한 호텔 앞에 멈췄다. 서영이 내리자 잠시 뒤 병수가 나타나 그녀와 나란히 로비로 들어갔다. 정숙은 호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셔터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
호텔 로비 안 병수와 서영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정숙의 눈에는 그 모습이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다. 그 사진 한 장이 곧 은혜빛 교회를 뒤흔드는 불씨가 될 것이었다. 밤 10시 서영의 원룸 앞 복도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바닥에는 오래된 카페 냄새가 스며 있었다. 병수는 문 앞에서 위스키 병을 들고 서 있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벌써부터 쿵쾅거렸다. 문이 열리자 서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병수는 대답도 못하고 서영을 끌어안았다.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목소리는 간절했고 품 안에서 전해지는 심장 소리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서영은 잠시 그 품에 있다가 조용히 밀어냈다. 병수 씨, 이미 많이 늦었어요. 늦다니 내가 잘못했어. 그 사진도 소문도 다 잊어버리자. 나 당신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서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가방에서 은빛 봉투를 꺼내 그의 손에 억지로 쥐게 했다. 그럼 나 대신 이거라도 붙잡아요. 병수는 의아한 얼굴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툼하게 겹쳐진 현금 다발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그 사이에 호텔 예약 영수증이 끼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선의의 의뢰인 명단 일부가 접혀 들어 있었다. 그 종이 위에는 굵고 짧게 적힌 글씨. 필요하면 써먹어. 순간 병수의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현금은 너한테 주는 값 같았고 호텔 영수증은 우리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이자 족쇄였으며 명단은 너도 이 판에 발을 담가라는 위험한 유혹이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거래였고 거래마저도 함정이 깔린 거래였다. 이걸로 나를 사라고. 병수의 목소리는 터질 듯 떨렸지만 서영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으며 마지막 한마디만 남겼다. 우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봉투가 그의 손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다. 두툼한 종이와 돈이 한꺼번에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묵직하게 울렸다. 병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현금 냄새가 진하게 퍼졌지만 그 속에선 이미 서영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은혜빛 교회 권사회 회의실. 창문 너머로 흐린 빛이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더 눅눅하게 만들고 있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박정숙이, 반대편에는 오선희가 앉아 있었다. 양옆으로는 각자 편을 드는 권사들이 줄지어 있었다. 정숙은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서류 맨 위에는 호텔 로비에서 찍힌 병수와 서영의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권사님이 알선한 불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다. 봉사 모임 회계장부 사본이에요. 교회 재정 보고서와 숫자가 맞지 않더군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뒤적였다. 정숙 권사님, 이건요? 남의 사생활 훔쳐서 사진 찍고 밤에 교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장부를 훔친 것. 범죄라는 거 아세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지만 바로 맞받아쳤다. 그건 범죄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증거 수집이에요. 그 순간 선희가 천천히 핸드백에서 USB를 꺼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권사님 남편이 여신도와 주고받은 사진과 메시지, 날짜별로 다 들어있어요. 필요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보게 할까요?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권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장부를 놓지는 않았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몰래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찰칵 그 장면이 그대로 사진에 담겼다. 곧 교회 단체 채팅방에는 권사회 회의 중 충돌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퍼져나갔다. 회의실 안은 이미 전쟁터였다. 그러나 진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일 예배가 끝난 직후 은혜빛 교회 앞마당. 맑은 햇빛 아래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어제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회의실 사진과 소문이 이미 성도들 사이에서 퍼질 대로 퍼져 있었던 것이다. 그 사진 속엔 장부를 내밀며 소리치는 박정숙과 USB를 들고 비웃는 오선희가 맞서 있었다. 누군가는 캡션을 달았다. 이게 교회 맞아요? 성도들의 속삭임이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불륜 알선이라니 저게 사실이래. 그 명단에 교회 사람도 있다던데? 근데 정숙 권사님 남편 얘기는 또 뭐야? 그때 박정숙이 앞마당 한가운데로 나왔다. 손에는 장부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이용해 더러운 짓을 해왔습니다. 선희도 그 뒤를 따라 나왔다. 그녀는 손에 USB를 들고 있었다. 그럼 나도 숨기지 않죠. 이 안에는 권사님 남편이 여신도와 나눈 메시지 그리고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틀면 오늘 예배보다 더 재미있을걸요? 성도들 사이에서 탄식과 비명이 섞여 나왔다. 어떤 이는 두 사람 사이로 다가가 그만하세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둘은 서로의 약점을 폭로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그 순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거
너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냐?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숙과 선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USB와 장부, 이 두 개의 무기가 이제 은혜빛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카드였다. 멀리서 울리던 사이렌 소리가 어느새 교회 앞마당 바로 앞에서 멎었다. 순찰차 2대에서 경찰관들이 내려왔다. 오선희 씨 불법 알선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선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내밀었다. 수갑이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USB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래요? 경찰이 USB를 받으려 하자 정숙이 소리쳤다. 그건 제 남편을 협박하려고 만든 거예요. 절대. 그러나 이미 성도들의 시선은 정숙에게 향하고 있었다. 웅성거림 속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정숙 권사님 남편이 정말?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곧 인정이 되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병수. 손에는 며칠 전 서영이 건넨 은빛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현금 다발, 호텔 영수증, 그리고 선의의 의뢰인 명단 일부. 그걸로 뭔가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늦어버린 듯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다가왔다. 서영이었다. 단정한 원피스에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어. 병수 씨, 아직도 그거 갖고 있네요. 병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한숨과 함께 봉투를 건넸다. 이제 내 맘대로 해. 서영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병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마워요. 이 덕분에 난 다시 살 수 있어요. 잠시 후 서영은 교회 앞을 떠나갔다. 그 발걸음은 가볍고 어딘가 향하는 목적이 분명했다. 골목 모퉁이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그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내려 문을 열어줬다. 서영은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이제 새 판이 시작이네. 교회 앞마당엔 여전히 소란이 이어졌다. 선희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정숙은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병수는 한쪽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 달 후 은혜빛 교회는 예배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앞마당에 서 있던 커다란 십자가 표지판은 색이 바래고 현관문 옆 게시판엔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구치소 접견실. 창백해진 얼굴의 오선희가 유리창 너머로 웃었다. 여기서도 다들 나를 찾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어디서든 외로우니까. 그녀는 여전히 눈빛이 반짝였지만 손목에 수갑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정숙은 교회를 떠났다. 그날 이후 그녀의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네에선 권사 부부라는 말 대신 불륜 부부라는 수군거림만 남았다. 정숙은 시장 골목 끝 허름한 카페를 인수했지만 손님들은 커피보다 그녀의 지난 일을 더 궁금해했다. 이병수는 혼자였다. 서영이 떠난 원룸 앞에서 며칠을 서성이다. 결국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섰다. 손에 들린 위스키병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서영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다. 고급 아파트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심 야경을 바라보며 옆에 앉은 중년 남자에게 잔을 부딪혔다. 이 도시 아직도 내가 놀 곳이 많아요. 그녀의 손가방 속에는 여전히 은빛 봉투와 의뢰인 명단 일부가 있었다. 밤이 내려앉은 서울 근교. 은혜빛 교회 첨탑 위 십자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누군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 마음 누구나 빈틈이 있어. 그걸 아는 사람만 오래 살아남는 거야.